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수갑 선거 출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25년 전에 고시를 합격하고 첫 발령을 받은 데가 바로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구정발전기획단장,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총무과장을 하면서 연수구 초창기의 연수구를 좀 다듬는데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직의 마무리는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24년간 살아왔던 곳은 연수 지역이죠. 그래서 동춘동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24년간을 살아왔는데, 지금의 연수 지역에서는 이 주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감정이 송도에 좀 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소외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수 이 갑 지역에, 연수의 그 원도심이죠. 연수의 그 지역을 새롭게 재도약시키고, 예전에 그 어떤 자부심, 우리 전국에서 아주 가장 살기 좋고 오고 싶은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과 그런 자부심을 되살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연수 갑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인천경제 청장 재임 시절 일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주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자구역의 특징은, 경제자구역 사업의 특징은 큰 이권들이라고 할까요? 거대한 예산, 투자들이 수반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잡음이 있죠. 어떤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민원이 발생하기가 쉽고, 어떤 공익적 기능이 좀 뒤떨어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살리다 보면 기업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기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든지, 혹은 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늘 있게 마련인 곳이 경제자구역 사업인데, 제가 이제 당시에 그 어떤 NSIC라 해서 국제업무지구의 그 시행사와 이런 시행사 간의 그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수년간 그게 분쟁으로 인해서 그 방치되어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이것을 화해 조정을 시켜서 새롭게 그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재개가 되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꼽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초기에 이제 들어온다라고는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계약도 안 맺어지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2단계 사업이 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반대도 있었고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업이 일을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루어서 또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것, 소신과 그런 어떤 판단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유치하는 곳으로 또 제2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고, 청라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10여 년 넘게 제3연육교 문제가 이게 지금 문제가 풀리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실보전금 문제를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된다. 아니다, 인천시에서 내라. 이거 가지고서 한 10여 년간 싸웠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냈다는 것. 그래서 의회의 도움을 받고 이 사업을 매듭지었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타결됐다는 것. 요거 스타필드도 이제 제가 발령나는 날, 발령나자마자 그동안 그 문제가 됐던 것을 그 날짜로 허가를 내고, 또 이제 그들과 협상을 해서 현 약 5천억 규모의 사업들을 1조로 그 배로 투자 규모를 늘려서 이 경관 디자인도 아름답게 해서 스타필드를 그 매듭을 지었고, 또 이제 의료 복합단지,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그 기획단에서 주최하는 경제자유구역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이제 매듭을 지었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현안 사안들, 그 다음에 영종도에 있어서 그 연육교 문제, 이런 것을 좀 풀어내고,
매듭을도 짓고 이제 개통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나오셨는데 후보가 되셨는데 최고의 연수갑 지역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저는 그 연수 지역을 그럼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느냐? 그럼 송도에서 제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청라, 영종처럼 이렇게 개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그것은 또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연수 지역은 연수 지역이 이 송도가 갖지 못한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음식점만을 하더라도 말이죠. 경복궁이라든지 삿포로라든지 기타 뭐 향수라든지 기타 멋있는 그런 집들 같은 게 있죠. 음식점이 이런 것들은 송도에서는 그런 집을 짓고 이렇게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맛을 내는데도 전통 그 맛집도 또 이제 원도심에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수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또 발전의 요소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통과 주차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주차 문제,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올 수 있느냐, 또 이 교통과 주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상권의 형성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개발의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송도 석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송도 유원지 일대, 이 일대가 지금은 말이죠, 중고 자동차 적치장으로 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라고 다 말하면서도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원칙을 세워서 이런 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방치되어 왔던 송도 석산과 송도 유원지 중고자동차 정치 문제,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그 102층을 지으려고 했죠. 102층을 지으려고 했고 지금 기업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한다 해서 그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옥골과 선악의 그 그린벨트 지역,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발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승기천의 문제 말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승기천의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지하화로 건설을 한다, 이거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기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고기가 사는 그러한 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으로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닐고, 그렇죠, 휴식을 취하고 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의 현안 사안이어 가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공약이 됐든 발전 방향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돼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극복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WHO에서도 그 팬데믹으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떼어진 감이 있죠. 그렇긴 한데 우선 어쨌거나 이런 유행병이 돈다라고 할 때는 초동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스도 경험을 했고요. 또 기타 이런 유행병들을 서너 차례, 두세 차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노하우가 생겼고 축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동 대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정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대처 방안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에 가장 우선점을 두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외교적인 마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 나중에 어떻게 풀어가느냐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주객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그 다음에 무엇이 그 다음이냐, 이런 선후관계, 이런 것을 좀 잘못 잡아서 이러한 사태가 좀 빚어진 게 아니냐. 오늘도 제가 그 약국 앞을 갔다 지나왔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며칠 전에 그 하나로마트에 가니까 말이죠,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50명분만 딱 나왔으니까 마스크를 주는 번호표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10시까지 이게 서 있다가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서 있다가 번호표를 받고 오후 2시에 또 와야 돼요. 이런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말이죠.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건 근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돼요. 이러한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그리고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 가지 IT 기술이라든지 기타 행정 기법들이 많이 그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허둥지둥 허겁지겁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개선책이 시급하게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갑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면? 예,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4년간 우리 연수구에서 떠나지 않고 하면서 늘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수를 위해서 선거에 나온 거지 선거를 위해서 연수구에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거의 당선 지역을 찾아서 또 이렇게 다니고 합니다만은 저는 연수를 위해서 선거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고 이 연수 지역에서는 이제 초창기 공직 생활을 연수구에서 시작을 했고 송도에서 이 경제자구역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연수의 발전 방향이든지 연수구를 어떻게 해야 살기 좋은 도시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어떤 주거 공간과 삶의 그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시 개발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가 인천시에 있을 때는 바이인천 사업을 해가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주도해 나갔었죠. 그때는 정책기획관실에 도시 재생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총괄 기획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연수 지역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누구보다도 최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그 어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서는 일단 그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그 무한한 자긍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자긍심을 주고 내 나라가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나라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스스로 객관적인 그 비교를 통해서든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왜곡된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그 다음에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 경제를 바로잡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각종 시스템과 어떤 법제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